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3대 지수 모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반등폭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을 좀 줄인 채 상승이 제한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백악관과의 추가 부양책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었던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안도 심리를 자극했고요. 또 글로벌 제약사들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보도된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정점을 찍고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단은 계속 제한되는 모습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추가 부양책도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말만 나올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 장세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밤사이 시장이 마감된 직후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실적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74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치가 2.13달러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가입자 수 증가폭이 가장 중요하죠. 가입자 수 증가폭도 이번에 220만 명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 팩트셋 기준으로 35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수 증가도 좀 못 미쳤고 실적이 예상보다 못 미치다 보니까 시간을 거래해서 거의 6% 가까운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곧바로 전해드립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20일 주요 지수는 어제 하락을 딛고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부양책 마감 시한을 오늘로 제시한 데 이어 오후에는 문우신 재무장관과 통화 후 둘 간의 정책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부양책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을 이룰 거란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속보로 이 백악관 측에서 오늘 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자신이 내뱉은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장관이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인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 모더나가 12월 백신의 긴급 승인 가능성을 거론한 점도 투자 심리를 높여줬는데요. 모더나의 CEO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좋으면 12월에 정부의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9월 달에 신규 주택 착공과 허가가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졌다는 점도 상승 재료였습니다. 다음으로 업종과 종목입니다. 어제는 전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전 업종이 다시 올라줬는데요. 특히 에너지주가 1.3% 가까이 가장 크게 오르며 S&P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백신 기대감에 항공주와 여행주도 올라줬습니다. 카니발과 아메리칸 항공 각각 2%, 1% 올랐고요. P&G는 오늘 매출 실적 호조와 전망 상향 조정을 계획하면서 0.5% 상승했습니다. 빵주도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은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장중 한때 1%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는 0.4% 올랐고요. 28,300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 올라 11,510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지수는 16포인트가량 되찾은 모습이죠. 3,44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요일인 어제 주요 지수 1%대 하락했었죠. 오늘은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일부 하락폭을 회복해줬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가 지난 밤사이 반등했는데 장중 분위기보다는 약간은 힘이 빠진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간만에 좀 상승했다라는 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이 미국 증시가 지난 5거래 중에 4거래간 하락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추가 재정 부양 협상에 대한 좀 난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또 위축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부활하니까 오늘도 모처럼 만에 좀 반등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48시간의 최후 통첩을 제시했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런 얘기도 또 전했습니다. 합의를 자신이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은 왜 협상은 계속하고 있겠느냐, 이런 발언을 또 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지지를 해줬던 것 같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세를 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같은 부분도 재정부양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해석이 됐고, 그러면서 금융업종이 오늘 다른 업종을 좀 아웃퍼폼하기도 했고 대부분의 업종이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 발표가 임박한 기업, 테슬라나 넷플릭스가 되겠죠. 물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리고 발표를 했던 기업, IBM 같은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기업들 위주로 주가 등락이 좀 거듭되면서 일부는 종목별 장세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약 WTI 가격이 1.6% 정도 올랐는데요.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대부분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국제 유가는 이런 가운데 1.67% 올랐습니다. 41.51달러를 기록했고, 물론 이 부양책 합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코로나19라든지 아직 부양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증시와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의 상단도 좀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금값은 보합권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양책이 결국 합의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도 딱히 아주 큰 상승은 아니었었고요. 장중한 때 강보합권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지금은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1910.2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부양책 합의의 마감 시한을 앞두고 좀 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앞서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국채 금리는 다소 상승했습니다. 0.789%까지 올랐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약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인 약세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0.35% 내리면서 93.1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시장이 여전히 추가 재정 부양 합의 여부에 좀 매몰돼 있는 가운데 추가 부양이 없어도 미국 경제는 끄떡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트라는 기관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는데요. 새로운 부양책 없이도 미국에서의 경기 회복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증시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마 샤라는 수석 스트래티지스트가 이 같은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 새로운 부양 패키지는 이미 반등 중인 경제의 보너스 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7월 말에 급여 보호 프로그램, 그러니까 PPP가 만료가 됐죠. 하지만은 1,300억 달러 정도의 여분이 있어서 좀 필요한 일부 소기업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실업률이 하락세를 어쨌든 간에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9월에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볼 때 추가 부양이 없이도 미국의 소비 지출이 견고함을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 V자 반등론은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 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가는 것은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까지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은 생각보다는 이 부양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낮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이 다음 재정 부양책에 대한 이 합의 기대를 선반영 중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굉장히 많이 좀 지연된다거나 아니면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대조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새로운 부양책이 없어도 경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증시에는 문제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재정 부양이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 투자자에게 조언하는 만한 내용들이 또 나왔을까요? 이런 분석을 저희가 접하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해당 기관에서는 위험 선호 심리와 그리고 경제 활동이 어쨌든 간에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을 해봤을 때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중 확대를 해 나가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의 IT 기업들이 전반적인 디지털화라든지 아니면은 재택 트렌드 등의 이 유니크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내년에 물론 일부 기업들이 도산한다든가 이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연준이 전례 없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경제 지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재정 부양책에 대한 협상은 또 대선과 연결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또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 재정 부양이 없어도 민주당이 집권할 시에 어쨌든 간에 통 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정 부양책에 대해서 좀 우려를 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해석이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리스크를 많이 느꼈던 것을 좀 완화시키는 또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 부양 협상과 관련한 이슈는 대선과도 직결되는 이슈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분위기와는 다소 좀 상반된 분석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펜하이머에서는 시장이 오히려 공화당의 상원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을 우려 중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10월의 증시 호조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그래도 상원은 사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관련해서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인베스트코라는 기관에서는 트럼프가 재선할 시에는 위험 자산의 이득일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성장주와 모멘텀주가 계속해서 유리한 상황을 선점할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같이 대선과 관련해서 또 증시 전략, 증시 전망과 관련한 그런 분석들은 일일이 좀 매일매일 좀 확인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한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시장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백악관과의 부양 합의에 대해서 진전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최후 통첩처럼 여겨졌었던 이 마감 시한에 대해서는 다운플레이,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고 그걸 넘어서게 된다면 대선 전 부양책 절대 없는 것, 이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안도 심리가 퍼졌는데요. 이날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 협상을 하기 위해 만나러 가기 전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런 인터뷰 내용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것이 바로 지난 주말 사이에 펠로시 의장이 48시간 안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대선 전에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발언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이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대화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대선 전 부양책은 거의 물 건너가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감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그런 건 아닌 걸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시장에서도 안도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부양책을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금액 규모보다 더 큰 것을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는 이날 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보다 더 큰 것을 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백악관 측에서는 1조 8천억 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2조 2천억 달러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사항은 나온 것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백악관에서도 이 오늘 내에 합의가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시장에는 지금 선물 시장에서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봤을 때 팀장님 어느 정도 이제 부양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장기 협상 레이스라는 점 그리고 그 시장 이슈로서의 지배력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과거에 저희가 미중 무역 협상을 좀 바라보는 시각과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좀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펠로시 의장이 최후 통첩을 날려서 좀 쇼크를 먹었었는데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좀 안도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매일매일 이 같은 상황도 바뀌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장 마감 이후에 백악관의 코멘트도 그렇고 여기에 또 앞서서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수요일에 이제 상원에서 좀 소규모의 부양 법안을 독자적으로 표결에 나설 것이다라고 좀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분란이 다시 한번 좀 일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매일매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전 세계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를 비롯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백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었죠. 오늘 이 간밤에 백신 관련 제약사들의 여러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먼저 모더나의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모더나가 당사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다음 달에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미국 정부가 오는 12월에 긴급 승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정부의 긴급 승인을 받으려면 임상 3상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투여받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이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도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일 충분한 중간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들은 내년 초에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7월에 임상 3상에 돌입했고 올해 연말까지는 2천만 회분, 내년까지는 적어도 5억 회분을 생산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소식을 전했는데요.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 중인 그들의 코로나19 백신이 이 최종 임상 시험이 일시 중단됐었는데 미국에서도 다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FDA는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에서 나온 신경학적 이상 증상 사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임상시험 재개에 나설 것으로 이 재개에 나서도록 허가를 해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이 증상 사례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규정이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과 브라질, 인도 등 다른 나라에서는 환자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최종 임상시험을 모두 재개를 시켰습니다. 자,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였는데요. 과연 이 백신이 또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 백신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 화이자가 전한 소식도 그렇고요. 이번에 모더나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좀 시기를 좀 제시했다라는 점은 시장 입장에서도 분명한 좀 호재로 느낄 만한 그런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백신 이슈가 왜 시장에 계속해서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지금 이 같은 그 사안은 누가 먼저 개발하든지 간에 나머지 모두가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군가가 백신을 개발한다고 한다면은 모두가 승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슈라는 해석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가 이제 구체적인 시기를 또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가시성은 굉장히 좀 높여졌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세 번째로 백신 효능을 확인한 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안전성을 검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할 것이다. 이런 절차를 그대로 좀 따르고 있다는 점이 앞서서 일부에서는 대선 전에 성급하게 백신이 좀 승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좀 완화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백신 이슈가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등록 대수 지표 부진에 이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M이 험머의 전기차 버전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와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공식적으로 돌입하게 된다는 평가입니다. CNBC의 짐 크레머가 미국 정부 측에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 제기에 알파벳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그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다소 안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를 목전에 두고 테슬라의 주가 하락세가 좀 지속되는 모양새인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판매 부진을 좀 시사하는 그런 소식에 주가가 한 2% 정도 추가로 좀 빠졌습니다. 크로스셀이라는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3분기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등록된 그 테슬라 차량 대수가 16,200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분기에 9,800대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YOY 기준으로는 13% 감소한 수치가 되겠는데요. 특히 한때 전체 이 차량 등록 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테슬라 모델 3의 등록 대수가 60%나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이달 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총 13만 9,300대 인도를 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그런 실적을 낸 바가 있는데, 하지만 그때도 시장에서는 연 50만 대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크로스셀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미국 시장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는 23개 주의 3분기 이 테슬라 차량 등록 대수를 전년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좀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등록 대수와 차량 판매 대수가 직결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도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계약을 한 후에 약 한 30일 정도가 지나야지 등록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예견을 하는 건 아닐까요? 테슬라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날까지 4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간의 하락폭도 약 한 10% 정도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월 이후에 최장 기간 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테슬라입니다. 현재 8월 말 전고점 대비해서도 약 한 15%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요. 한편 이렇게 4일 연속 하락 전에는 또 6일 연속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던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 등록 대수 지표가 좀 실망스러웠다는 점이 결국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세 지속에도 좀 영향을 줬더라고도 보여지죠. 하지만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차익 실현 움직임 때문에 이 같은 주가 하락세가 나타났다라는 해석도 존재를 합니다. 배런즈에서는 3분기 이 인도 대수를 이미 발표한 그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등록 대수 지표는 의미가 굉장히 좀 퇴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보다는 이벤트를 앞둔 어떤 포지셔닝 조정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개 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 당시 주가가 위아래로 평균적으로 약 한 10% 정도 변동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하는 움직임이다라는 해석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가 반응 이외에도 이날 나온 차량 등록 대수와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긍정적인 해석은 없었을까요? 일단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꼭 부진한 결과를 예견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달 지표 같은 경우에도 달리 좀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기차 전문 미디어인 일렉트랙에서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실적이 전사 실적의 효과적인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은 이 지역은 특히 팬데믹발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모델 Y가 새롭게 출시되는 것과 맞물려서 모델 3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좀 이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2021년형 모델 3가 출시한다면은 이 판매 수치도 역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기차 이야기인데요. GM이 전설적인 자동차 브랜드죠. 험머의 순수 전기차 버전을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테슬라의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과의 본격 경쟁에 공식적으로 돌입한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차 생산 확장을 위해서 22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도 있어서 지난 밤 사이에 GM의 주가는 6% 넘게 올랐습니다. 자, GM은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잠시 후 정도가 될 텐데요. 순수전기차 험머를 공개하게 됩니다. 험머는 군용 차량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차량이죠. 하지만 당분간 생산이 안 됐었습니다. 이걸 순수 전기차로 이제 공개를 한다는 건데 아직까지 거의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모양도 잘 모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대략적인 실루엣 정도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GM에 따르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성능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하는데 파워는 1000마력, 제로백은 3초 이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날 GM은 전기차 생산 확장을 위해서 미국 공장에 22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요. 원래 GM은 2025년까지 약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자율주행과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밝혔고 GM의 원래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20종 정도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아직까지는 GM이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이제 지금부터 어떤 성과를 하나씩 얻어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GM에는 어떤 변화로 그리고 또 GM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보면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 공약을 좀 내놓고 있는 바이든의 또 대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M의 이 같은 행보도 이와도 무관한 행보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GM에 대한 월가의 시각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이날 이 차 산업의 미래를 좀 파악을 잘하고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GM이 업계 내에서 가장 좋은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과 이 목표 주가 65달러, 지금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큰 업사이드를 계속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마켓비트라는 기관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투자 의견을 보더라도 한 달 전에 비해서 GM에 대한 이 매수 의견이 2개 늘어났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픽했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날 굉장한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이 구글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과 검색 광고 시장에서 경쟁 기업을 차단하는 이 불법적인 배제 행위와 사업 계약 등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반경쟁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또한 당사는 자체 플랫폼 광고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휴대폰 제조업체나 이동통신사, 애플 사파리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들에 지불해서 구글이 이 검색 디폴트 엔진이 되도록 설정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현재 반독점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가운데 이에 대해서 CNBC의 짐 크래머는 이번 구글의 반독점 소송의 영향으로 구글이 알파벳에서 나뉘게 된다면 이는 구글과 모 회사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적이라면서 알파벳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구글의 알파벳과 사업을 분할하라고 명령을 한다면 승자는 결국 알파벳 주주들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크래머 외에도 이번 구글의 반독점 소송을 두고 월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날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오늘 이 알파벳의 주가가 상승을 했죠. 시장이 어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건 스탠리에서도 굉장히 좀 장기간이 소요될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가늠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측에서도 소비자 스스로 구글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저품질 검색 엔진이 좀 부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통신비 상승 등의 결국은 또 소비자들에게 해가 가해질 것이다라면서 좀 강경 대응을 좀 천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시장이 좀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프리스라는 IB에서는 이날 페이스북과 스냅 등을 포함해서 디지털 광고 관련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알파벳도 펀더멘털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800달러에서 1,8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만 놓고 본다면은 시장이 반독점 이슈보다는 펀더멘털에 더 신경 썼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와 그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